채권 보유자들은 아마 이번에 거의 아웃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채권에 대한 매수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 매수세가 들어오면 뭐 채권을 산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리는 거꾸로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뭐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단기적인 어떤 피크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두 가지죠. 뭐 패드에서 일단 빅스텝을 할 것이냐,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이 중국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글로벌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이 거기에 현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중국 쪽의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로 코로나 이후에 봉쇄를 계속 할 것인가 열어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대부분 최근의 느낌은 일단 금리 인하는 당장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중국의 국채금리와 미국의 국채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훨씬 미국 금리가 싸게 거의 뭐 제로금리였으니까 쌌는데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이슈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금리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훨씬 더 높아지니까 중국이 여기서 인하를 해버리면 금리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좀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되게 좀 껄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준율 인하나 다른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펀더멘탈 관련된 인프라 투자, 부양책으로 가는 거고요. 주식시장도 상해 증시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기관 투자들의 뭐 일단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방을 지켜줬죠. 지금 미국 시장이 전저일 같은 경우에 급락을 했는데 장중에 중국 시장이 그때 2.5% 정도 급등하면서 장을 지켜줬고 우리나라도 빠진 게 어느 정도 하방을 지켜주면서 다행히 급락을 똑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이 일단 하방을 받쳐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부양책이 계속 될 겁니다. 5.5% GDP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같은 봉쇄령을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봉쇄령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가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지준율 인하나 5월달 정도부터는 아마 중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도 아마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600포인트대 뭐 중반 정도까지 오늘 왔는데 여기서는 패닉은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금요일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날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지표들이 썩 그렇게 시장의 우호적인 지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29일 날 나오는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파월 의장이 5월달 FOMC, 그러니까 5월 초죠.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뭐 50bp가 거의 올라간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5월달 이후에 6월, 7월에 어떻게 갈 것이냐. 50bp냐 아니면은 정말 75bp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4월 29일 날 지표에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파월이 결정할 것 같고 향후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변곡점이 될 수 있고 그 금요일에 따라 5월 초에 나오는 FOMC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가 아마 마지막 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악재 쪽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다소 조금 완화 쪽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내지는 다음 주 FOMC 회의를 보고 가자 이런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막 흔들리면서 만약 주가가 뭐 2600포인트를 위협하거나 빠진다면 그때는 정말 하반기를 보고 사야 되는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지표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실업률도 너무 이제 뭐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올라온다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PMI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미국 쪽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상승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나 일부 종목들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알파벳은 이제 이런 뭐 우리 유튜브 같은 데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소 흔들리면서 알파벳은 좋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그다음에 뭐 애플도 아마 오늘 밤인가요? 실적이 나올 텐데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것들이 견조해지면서 주가도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오히려
상대보다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오늘 아침에 17%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의 이제 미국 선물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장은 아마 메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빅테크들이 좀 받쳐준다면 미국 시장도 빠지지 않는 국면에서는 국내도 2600포인트 언저리에서 좀 이제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2650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연기금이 자금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퀀트 펀드 같은 자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기관들의 시각은 2600포인트 초반 정도 되면은 펀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면 하루 이틀 정도 보시면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지수 방어하는 연기금 지수는 들어온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외국인 수급이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이제 이 정도 지수 때는 그래도 어쨌든 좀 입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수를 받치는 대형주를 사고 있다는 점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변수는 어쨌든 미국 쪽에서 어떤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주가 빠지고 2600을 가거나 아니면 2600을 위협하는 수준의 어떤 하회하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나온다면 아마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그때는 뭐 패닉 셀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표 단으로 본다면은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은 한 2500, 한 60에서 2570 정도 수준이 코스피 기준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중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에서 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패닉하면서 셀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단 중요한 것은 실적 중심주이고요. 고성장주보다는 다소 조금 실적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 이 무거웠던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밸류가 싸고 계속 못 움직이면서 저평가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도 돌아가면서 순환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인플레 관련된 테마 순환주들이 여전히 몇 종목은 굉장히 강합니다. 상한가도 가고 하는데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것은 이제 그쪽에 테마주도 이제 힘이 좀 빠진다는 거예요. 펀더멘탈 없이 그냥 뉴스로 뭐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힘이 좀 빠지고 있고 네. 잘못 잡으시면은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빠져 있거나 밸류가 좋은데 빠져 있거나 못 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보니까 밸류도 싸고 뭐 업황도 괜찮은 이런 섹터 중심으로 좀 스타디를 하셔서 업종이나 종목을 좀 고르셔가지고 이 하반기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